요즘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탈모 치료제인 PP405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모낭 줄기세포를 재활성시켜주는 그런 치료제예요. 부작용도 특별하게 없고요. 7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치료 시작 8주 차 만에 전체적인 모발 밀도가 20%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완전히 모발이 나지 않던 벗겨졌던 부위에서도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는 모습이 실제로 관찰됐다는 점이에요. 오늘은 요즘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탈모 치료제인 PP405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유튜브나 탈모 커뮤니티에서 핫한 주제, 이런 물질이 탈모 치료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지금까지 어떤 연구 결과들이 나왔고 이 물질이 갖는 의미나 실제 효용성 등등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PP405라는 물질은요, 미국 UCLA에서 시작된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는 한 제약회사에서 이 약물에 대한 개발을 이어가고 있어요. 기존의 피나스트라이드나 미녹시딜과는 작용 기전이 전혀 다른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큰 변화가 없던 탈모 치료제 시장에 제대로 된 새로운 탈모 신약 후보 물질이 등장한 거죠. 드디어 탈모 치료의 판도가 바뀌는 거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물질이긴 하지만 초기에 발표된 결과만 놓고 보면 꽤 흥미로운 점들이 있어요. 하나씩 자세하게 같이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시중에는 이미 효과가 좋다고 잘 알려진 탈모 치료제들이 있잖아요. 피나스트라이드는 탈모를 일으키는 이 DHT라는 호르몬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미녹시딜은 두피 혈관을 확장시켜서 모낭에 혈액 공급이 더 잘 되도록 해주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약을 사용하고 있고 효과를 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만큼 널리 쓰이는 치료제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사용해 봤더니 뭔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못 보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 이 모낭 자체가 이미 기능을 멈춰버린 상태라면 아무리 호르몬을 조절하고 혈류를 늘려봐야 반응이 없거든요. 모낭이 말 그대로 잠든 상태인 건데 자극만 준다고 다시 깨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원인을 해결하도 깨어나는 게 아니고 이미 잠들어 있는 모낭은 다시 깨우는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치료를 해도 잘 자라지 않고 모낭이 계속 잠들어 있는 고장난 상태로 있게 되는 그 원인 중 하나가 모낭 안에 있는 이 특정 단백질이 모낭 줄기세포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낭 줄기세포의 활동성이 모낭의 대사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정 단백질을 억제해야 하고 이 모낭의 대사를 조절해야 한다. 그 한가운데 있는 게 바로 PP405예요. PP405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MPC라는 단백질을 억제하면서 모낭 줄기세포를 재활성화시키게 되고 모발이 다시 자라도록 치료 효과를 내는 기전이에요. 아직은 부작용도 특별하게 없고요. 보통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탈모를 치료한다는 개념은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PRP 치료나 또는 다른 리제널 액티바 같은 주사 치료에서만 언급되어 왔었는데, 바르는 치료제만으로도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시켜서 치료한다는 점이 기대가 큰 거예요. 2017년 UCLA 연구팀은 이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에 발표한 연구가 있거든요. 모낭 줄기세포의 대사 경로가 이들의 줄기세포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한 건 피루부산을 젖산으로 바꾸는 대사 경로였어요. 이 대사 경로가 활성화되어야 모낭 줄기세포가 활성형으로 바뀌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피루부산을 미토콘드리아로 전달시켜주는 MPC라는 단백질을 억제해서요,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포질 내에 남게 해야 한다 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세포질 내에 남게 된 이 피루부산을 젖산으로 전환시키는 대사 경로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 LDH 활성이 높아지면서 모낭 줄기세포의 대사 패턴도 활성형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결국 줄기세포가 잠에서 깨어나는 신호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서 MPC1이라는 단백질을 없앤 마우스 모델을 만들고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왔을까요? 정상보다 훨씬 빠르게 털이 자라기 시작했고요. 등 쪽 피부에 검은색 피부 먼트가 올라오고 모낭이 조기에 성장기로 전환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실제 조직을 들여다보면 더 분명해져요. MPC 이 단백질이 제거된 모낭 줄기세포에서는 Ki67과 포스포 S6 같은 세포 활성화 지표들이 뚜렷하게 발현돼 있고, 줄기세포의 위치를 나타내는 SOX9은 그대로 유지돼 있다. 즉 줄기세포는 남아 있으면서도 이제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들이 확인된 거예요.
이 실험은 단순히 대사 상태만 바꿨을 뿐인데 그 자체로 잠들어 있던 줄기세포가 깨어나고 털이 다시 자라는 현상까지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외부에서 인위적인 자극을 주지 않아도 세포 내부의 에너지 흐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모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인 연구 결과였죠. 그로부터 4년 뒤 2021년에 이 연구팀은 한 단계 더 나아간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실제 병적 상태의 탈모 환경에 있는 마우스를 사용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피부에 이 MPC 단백질 억제제를 국소 도포했더니 줄기세포가 깨어나면서 모낭이 조기에 성장기로 진입했고 실제로 털이 다시 자라는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림을 보시면 억제제를 바른 마우스의 피부에서는 눈에 띄는 피그먼트 변화와 피모 회복이 관찰되고요. 줄기세포 분열을 나타내는 단백질의 발현도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염증 반응 없이 안전하게 작용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이거예요. 노화로 인해 털이 나지 않던 상태에서도 줄기세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요. 단지 이 모낭을 다시 깨어나게 할 신호가 없었던 것 뿐이라는 점이 이 실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효과는 노화뿐 아니라 항암제 유도 탈모나 만성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 모델에서도 마찬가지로 재현이 됐습니다. 즉 재생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지는 환경에서도 이 대사 조절 기전이 줄기세포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결국 이 전략은 단순히 이 털을 빠지지 않게 하는 접근을 넘어서 잃어버린 이 모낭의 기능을 다시 되살리는 재생의학적 접근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큰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진행된 연구가 실제 사람한테 써봤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연구였습니다. 본격적인 인체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진은 먼저 사람의 피부 조직, 페이스리프트 수술로 얻은 피부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어요. 이걸 엑스비보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PP405 신약을 피부에 바르고 24시간 정도 지난 후에 줄기세포에서 이 LDH 활성이 증가하고 Ki67 단백질 신호가 뚜렷하게 올라가는 반응이 확인됐어요. 단순히 이론적인 가능성만이 아니라 실제 사람 피부에서도 이 약물이 줄기세포를 깨우는 기전을 작동시킨다는 걸 직접 확인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약사에서 일상시험을 진행합니다. 이 시험이 이제 2024년 1월에 종료됐고요. 0.05% 농도의 이 PP405를 7일간 바르는 방식으로 진행했거든요. 그 결과 아주 흥미로운 반응이 관찰됐는데 실제 사람에서도 LDH 활성과 Ki67 발현이 모두 증가했어요. 줄기세포가 다시 깨어나는 반응이 관찰됐다는 뜻인 거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이 실험에서 새롭게 형성된 이 헤어점, 모낭이 휴지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이 초기 구조물이 실제 생검 조직에서 포착됐다는 점이에요. 아직은 이 머리카락이 실제로 자라고 굵어졌다, 눈에 보이는 이런 결과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반응이 실제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구나, 조직학적으로도 확인이 되는구나, 분명히 엄청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하루 한 번 주사도 아니고 먹는 약도 아니고 도포만으로 그런 효과를 얻었다는 거고요. 혈액에서는 또 이 약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피부 자극이나 전신 부작용도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전성도 꽤나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은 실제 사람 효과가 어떤지 확인하는 임상 2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임상 2상 시험은요, 78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PP405 젤 형태의 제형을 하루에 한 번 4주간 두피에 바르게 한 뒤에 최대 12주까지 경과를 관찰하는 구조였어요. 재밌는 건 치료가 끝난 지 한 달쯤 지난 이 8주차 시점에 탈모가 심했던 남성 그룹 중에 이 31%가 머리카락 밀도가 20% 이상 증가한 게 관찰됐어요. 반면에 대조군 그룹에서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았고요. 모발 밀도가 20% 정도 개선되는 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성모와 연모 전체적인 모발의 밀도가 19.2% 개선된 치료 전후 사진이에요. 이 결과보다는 조금 더 밀도가 개선됐겠구나 보시면 됩니다. 모발이 굵기가 아닌 이 밀도에 대한 결과니까 보면 모발이 없던 곳에서도 새로운 모발이 올라오고 있죠. 휴지기에 있던 모낭들이 활성화되면서 신생 모발을 자랄 수 있게 도와준다. 이 31% 효과를 확인했고 그 효과의 결과도 밀도가 20% 이상 증가한 게 대단한 그런 반응은 아니지만 우리가 집중할 만한 건 완전히 모발이 나지 않던 이 벗겨졌던 부위에서도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는 모습이 실제로 관찰됐다는 점이에요. 기존 약물들은 이 남아있고 재생이 좀 가능한 그런 모낭들을 굵게 만들고 최대한 발모를 촉진하고 하는 역할에 좀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PP405는 거의 기능을 멈춘 모낭조차도 다시 활성화
활성화시켜서 발모를 유도하는 게 거의 메인 효과라는 게 기존의 시중 치료제들이랑은 조금 많이 다른 점이에요. 유지나 뭐 개선 이런 게 아니라 재생에 가까운 이 접근 방식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안전성이나 효과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고, 기존 약물들과 다르게 PP405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결과 자체도 조금 다른 치료들보다 빨리 나타나는 경향도 있고,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 보면 정말 기대를 할 만한 장점들이 많은 치료제 후보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아직 넘어야 할 산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우선 아직 정식으로 시판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FDA 허가도 아마 받아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고요. 이상 임상 중에서도 첫 번째까지 완료된 상태예요. 2상도 끝까지 마무리해야 되고 3상도 나갔고, 그 후에야 이제 완전히 우리가 약국에서 만날 수 있는 시판된 약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기다려 봐야 되고요. 제약회사 측에 따르면 2026년에 3상 시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상용화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다. 아직은 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발표된 이 데이터가 아직은 좀 제한적인 규모에서 나온 결과라는 거고, 너무 큰 이런 기대는 조금 더 뒤로 미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3상 임상시험을 실패한 신약이 또 있었거든요. 그 약제 이후로 제일 기대가 되는 그런 신약 후보 물질이고요. 기전도 새롭고 결과도 뭔가 다른 치료들이랑은 좀 맥락이 다르고 분명히 가능성도 있는, 기전도 확실한 탈모 치료제 후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나 후보 물질이긴 하다 기억하셔야 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무조건적인 믿음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멀리서 결과들 하나하나를 좀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이 PP405가 탈모 치료의 판도를 바꾸게 될지 제가 업데이트 소식이 있으면 영상으로 다뤄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